다음에 냉한대기후 지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빙하지형 그리고 주빙하지형이 있는데 말이 좀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워요. 요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생님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빙하지형이라는 건 빙하가 뭔 줄 알죠? 커다란 얼음 덩어리예요. 우리 지금 철암천 그리고 황지천에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가 물이 아니라 전체가 통으로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빙하야. 근데 이 빙하도 역시 그 얼음 덩어리고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 방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물처럼 빨리 흘러가진 않겠지. 천천히 움직여요. 근데 이 천천히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도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바닥이라든지 주변에 그 하천 주변의 땅들을 깎아내요. 그게 빙하에 의한 침식이에요. 빙하에 의한 침식.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빙하 지형이 나타나는 곳은 현재는 빙하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빙하에 의해서 뭔가 지형이 만들어졌어. 그 얘기인 즉슨 옛날에 빙하가 만들었고 지금은 그 빙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 지형이 있는 곳이 주빙하 지형보다 더 추운 데가 아니에요. 이제 주빙하 지형도 설명할게요. 바로 빙하 지형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왜냐하면 한 대에 나타날 것 같지만 분포하고 있는 곳이 CFB 서한 해양성 기후, 그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한 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CFB거든요. 그리고 냉대 기후 지역에도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CFB랑 D 지역, 과거에 빙하가 있었던 곳에 나타나는 게 빙하 지형이에요. 실제 빙하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빙하가 만들어 놓은 지형을 보는 겁니다. 그럼 빙하가 없어야지 보이는 거죠. 다음에 주빙하 지형은 빙하 지역의 주변이에요. 주변. 빙하가 있는 곳 주변에 나타나는 지형이 주빙하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빙하가 있는 곳이야. 빙하가 있는 곳인데 그 빙하가 있는 곳 바로 옆이에요. 옆. 그러니까 얘는 과거에 빙하가 있고 지금 빙하가 없어. 얘는 빙하 지형은 주빙하 지형보다 좀 더 따뜻한 곳에 있는 거예요. 냉대 기후 쪽에 주로 있다 생각하면 되고, 주빙하 지형은 아직 빙하가 있는 곳인데 그곳 주변이야. 그러니까 얘는 한대 기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얘가 나타나는 곳은 툰드라 기후나 D 기후, 냉대 기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걸 먼저 정확히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빙하 지형과 주빙하 지형에 대해서.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빙하 지형은 크게 빙하 침식 지형과 빙하 퇴적 지형으로 나뉘어요. 당연히 빙하 침식 지형은 빙하에서 깎인 거, 빙하 퇴적 지형은 빙하에서 쌓인 거예요. 빙하 침식 지형을 보면 빙하 침식 지형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권곡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권곡이 나올 텐데 교과서 43쪽에 보면 요게 권곡이 됩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권곡이라는 건 바로 여기가 권곡입니다. 여기도 권곡이고 이쪽도 권곡이에요. 뭐냐면 원래는 산이 뾰족하게 있었을 거예요. 요 위에 얼음이 이렇게 놓인 거예요.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놓였어요. 그럼 이 얼음 덩어리가 처음에 작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되면 이 얼음 덩어리가 이 산 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근데 이 얼음 덩어리가 얼음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얼음이 내려갈 때 땅을 파고 깎아내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렇게 깎여 나간 지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깎여 나가. 그럼 이걸 마치 이쪽에서 바라보면 반원극장처럼 이렇게 푹 파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푹 파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푹 파인 곳이죠. 원래 얼음이 있다가 깎아내서 이 뒤에는 벽이 있고 여기는 팍 깎여가지고 깎여 나갔어. 없어. 이렇게 얼음이 산 정상부에 자라고 있다가 아래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움푹 파인 반원 형태의 극장을 만들면 그거를 우리가 권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권곡이 보세요. 다시 그림을. 이쪽에도 권곡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쪽도 얼음이 깎아내가지고 권곡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뾰족한 산 봉우리가 남게 되겠죠. 이렇게 뾰족한 산 봉우리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호른이라는 지형이에요. 권곡, 얼음이 자꾸 산 정상을 뾰족하게 깎아내면서 맨 마지막에는 엄청 뾰족한 산 봉우리가 남게 되는 거.
빙하에 의해서 침식당해서 뾰족한 봉우리만 남게 되는 걸 우리가 호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호른이라는 악기가 저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호른이라는 악기가 밑에 부분은 좁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넓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지형을 유럽 사람들이 호른이라고 불렀고, 얘를 이렇게 호른이라고 불렀고, 우리도 이 지형을 호른이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권곡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호른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게 빙식곡. 빙식곡이라는 건 빙하에 의한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예요. 바로 여기가 다 보세요. 여기에 있던 얼음이 산 정상을 깎고 아래로 쭉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권곡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 얼음이 어디 가냐?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래로 쭉 내려가요. 여기 보세요. 여기나 여기에 권곡을 만들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 쭉 내려가면 이 빙하가 지나간 곳을 따라서 U자 모양으로 땅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움푹 U자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U자가 이어지는 거죠. U자가 알파벳 U자 모양으로 땅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이 U자,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U자곡을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 빙식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를 빙식곡이라고 그러고 U자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알파벳 U자 같이 생겼기 때문에 U자곡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U자곡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피오르라는 해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한지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을 리아스식 해안, 하천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온 거, 이게 U자곡이고, 이 U자곡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피오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오르. 바닷물이 들어와 있으면 피오르라고 하고, 없으면 빙식곡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뉴질랜드 남섬, 여기가 뉴질랜드 우리 배웠죠? 무슨 기후인지. CFB예요.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이 옛날에 빙기 때 빙하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라 지금 이게 피오르 같은 빙하 지형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U자곡에 물이 고여 있어. 그러면 거기는 빙하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중간중간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빙하가 지나가고 골짜기가 파여서 주변보다 낮아졌어. 근데 남아있던 얼음 덩어리나 주변에서 공급되는 물들이 여기에 고이게 돼요. 주변보다 낮으니까. 그럼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걸 우리가 빙하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빙하 퇴적 지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빙력토 평원. 평원이니까 평평한 땅이겠죠. 이건 뭐냐면 빙하가 이렇게 쓸고 내려갔어. 빙하가 깎았어. 깎으면 반드시 어딘가에는 쌓아야 돼요. 넓은 평평한 땅이 나오면 빙하가 상류로부터 침식해서 내려온 깎아 온 물질들을 바닥에다가 쌓기 시작해요. 얼음 덩어리 밑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걔네들이 이제 얼음이 녹으면 그 밑에 깔려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빙력토 평원이 되고, 빙력토 평원의 특징은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천에 가보면 그 상류 쪽은 굵은 돌들이 있고, 하천의 하류로 가면 작은 자갈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 하류로 가면 모래가 나타나요. 이렇게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상류에, 작고 가벼운 것들은 하류에 쌓이는데, 빙하는 그런 게 없어요. 물은 이제 흘러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니까 위에는 무거운 거, 아래는 작은 거를 갖다 놓는데 작은 걸 멀리까지 날르니까. 근데 빙하는 아니야. 그 커다란 빙하는 모래건 자갈이건 커다란 바위건 한꺼번에 다 운반해요. 그러니까 마구 뒤섞여서 섞여 있어. 마구 뒤섞여서 쌓여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빙력토 평원의 특징이고, 그리고 드럼린이라는 게 있는데 빙하가 퇴적물을 막 쌓아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운반을 하다 지나가던 중에 보세요. 빙하가 이렇게 점점 흘러내려가고 있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이 바닥 쪽에 볼록 튀어나온 돌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러면 빙하가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에 턱 걸리게 돼. 그럼 여기에
상류로부터 가지고 온 퇴적물질 일부를 이렇게 볼록하게 숟가락 엎어놓은 것 마냥 쌓아두게 돼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드럼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드럼린. 숟가락, 약간 묘지같이 생겼죠. 묘지. 숟가락 엎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둥글게 타원형으로 생긴 요거를 드럼린이라고 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드럼린이고, 그리고 드럼린은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길게 나타나요. 다시 보시면 얘가 지금 빙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폭이 길어요. 가로폭보다 이제 이동하는 방향으로 폭이 길어. 그래서 이 빙하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이 더 길어 보이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빙하가 이쪽 방향으로 지나갔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드럼린 다음에 모레인. 모레인도 빙하의 퇴적 지형인데 아까 드럼린은 빙하가 이동하는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모레인은 빙하의 마지막에 형성되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요걸 보면 되는데 이게 빙하고 빙하가 옛날에 여기까지 왔어. 더 전에는 여기까지 왔었네. 빙하가 여기까지 왔을 때 빙하 제일 마지막에 밀리고 밀려서 맨 마지막에 뚝처럼 이렇게 쌓아지면 얘가 모레인이 되는 거예요. 모레인. 얘가 모레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모레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빙하가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빙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도 역시 모레인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빙하가 성장해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쌓고 또 여기를 지나서 여기다 쌓고 이제 얘네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후퇴하면 그 빙하 끝에 있었던 애들이 남아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모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레인이 여기서 4번과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레인. 가장 끝부분에 나타나는 게 모레인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에스커가 남았어요. 에스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커다란 빙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빙하가 있으면 이 빙하의 무게가 엄청나겠죠.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 빙하에 의해서 지표면과 맞닿는 빙하의 하단부는 마찰력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이 발생하니까 빙하 밑부분에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요.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돼?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빙하 밑에 있던 그 얼음들이 물이 되면서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나와요. 근데 물이 흘러나올 때 물만 흘러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빙하 밑에 있던 조그마한 흙 같은 거를 같이 이동해서 가지고 오다가 쌓습니다. 퇴적시켜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뚝처럼 만들어진 얘가 에스커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뚝처럼 빙하 밑에 물이 흘러나오면서 퇴적 물질을 조금씩 쌓아서 이렇게 뚝지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D는 드럼린이 되겠네요. 아까 엎어놓은 거. F는 모레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냉대기후 지역 중에 냉대기후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빙하 지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에 주빙하 지형 볼게요. 주빙하 지형을 형성하는 건 그 암석의 동결과 융해로 인한 동결, 융해. 동결은 어는 거고 융해는 녹는 거죠. 이걸로 인한 물리적 풍화 작용이에요. 물리적 풍화 작용은 건조기에서 한번 했었죠.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낮에는 따뜻해졌다 밤에는 얼어. 계속 얼었다 녹았다 하다 금이가. 그럼 물이 들어가면 얼어. 그럼 깨지겠죠. 성질 변화 없이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 거 우리가 물리적 풍화라고 그랬고 이 물리적 풍화가 이 빙하 가까이 있는 곳이 굉장히 추울 거 아니야. 이런 곳에 활발하게 일어나서 주빙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구조토예요. 구조토라는 건 땅속에 있던 큰 자갈들이랑 작은 자갈들, 흙들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이게 움찔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큰 돌들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애들은 가운데 모여서 다각형 모양이 지금 원인데 원이 아니라 뭐 네모 모양도 있고 벌집 모양도 있어요. 육각형 모양으로도. 그래서 다각형 모양의 여기도 지금 구조토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구조토예요. 크기가 다른 돌들이 서로 분리돼 가지고 조그마한 것들은 가운데 그리고 그 바깥쪽엔 다각형 모양으로 큰 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 이런 게 나타나는 게 구조토고 주빙하 지형에서는 이런 구조토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리플럭션이에요.
한대기후 지역에는 활동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활동층은 여름에 이제 겨울에 얼어있던 땅이 여름에 녹으면서 수분을 함유해서 흘러내리는 거라 그랬죠. 경사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거. 근데 경사가 급한 쪽에서는 그게 훨씬 더 많이 흘러내리게 돼요. 그러면 혓바닥 모양으로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거를 솔리플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태백에도 있는 건데 애추라는 게 있어요. 애추. 산 사면에 돌들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커다란 돌덩어리가 한쪽 산 사면을 덮고 있는 걸 애추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태백산에서 애추를 본 적이 있는데 사진이 있는지 볼게요. 태백산 가본 사람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태백산 등산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 적혀져 있네요. 강원도 태백산의 애추. 여기가 지금 돌덩어리들이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애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빙기 시기에 태백 지역에 여기가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산에 있던 커다란 돌들이 부서지면서 자그마한 돌이 되고 그 자그마한 돌이 산사면을 타고 흘러내려서 애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추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태백산 가본 사람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또 구글 어스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곳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